네, 가보지 않은 길을 건너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처음 가는 길, 초행길이 더 무섭고 고단한데요.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한번 MTNW 단야 선생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최고가까지 올라가서 숨이 가파르게 차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막판 들어서 좀 많이 빠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항상 수급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7조를 넘게 담았더라고요. 네.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조금 안심하고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일까요? 아니면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봐야 할까요? 올라갈 마음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갈 마음의 준비, 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누구나가 다 아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전력 질주했기 때문에 숨이 지금 턱까지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더 힘을 내려면 잠시 쉬어가는 거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제가 이제 먼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인버스 차트, 곧버스 차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곧버스 차트를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했다가 결국에 여기 4,420원까지 이제 반등을 했다가 되밀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난번 여기서 본다면 개파락을 보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가 턱 밑까지 찼기 때문에 오늘 3,190원 곧버스에서 한번 단기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지수의 조정은 받아들여라. 언제까지? 여기서 지난번 개파락했던 이 가격 수준입니다. 개파락했던 가격이 11월 16일이거든요. 그러면 11월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곧버스 기준으로 해서 3,600원 수준, 3,400원에서 3,600원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에 종합주가지수 역시도 그만큼 쉬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요. 두 번째, 그동안 삼성전자가 가서 많이 소외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수가 쉬어갈 때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한풀이 할 수 있습니다. 종목 장세가 나오거든요.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지 마시고 이제는 압축해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종목을 잘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은 다 아셔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알죠. 코로나 백신. 자, 이제 코로나 개 섞어라. 이제 겁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금값 앞으로 랠리 친다라고 했는데 지금 금값 빠지고 있죠. 지난번에도 단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약세면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값이 빠지는 거는 시장의 심리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험 자산, 즉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미국은 달러 약세를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것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시장에 반영돼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 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을 언제까지 매수할까? 이거는 저도 모르죠.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 지금 11월 들어서 이제 7조 7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들 매도한 거, 개인들 매도한 거, 외국인들이 이제 다 받아주고 있는데 아마도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투자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44%예요. 물론 이때가 2004년이거든요. 2004년보다는 지금이 시가총액이 커져서 44%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34% 부근, 이게 34%가 언제냐면 19년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31.87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34%까지는 매수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 지수에는 긍정적인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간에 지금 보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진 지표로 보이는 게 제가 보면 11월 들어서 거래 대금이 11월보다 증가되고 있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이 말씀하시길 지금 거래 대금 증가되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좋다, 더 간다, 3천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지수 상승이 컸던 게 어떤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업종 대표주, LG화학, 결국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증가됐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거래대금이 증가해서 시장이 좋다라고 보지만 결국에 여기서는 소외됐기 때문에 일단 손바뀜이 나올 수 있고 조정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코스피는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했는데 코스닥은 감소하고 있죠. 자, 그 근거로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 쪽 코로나 백신 개발 이후에 하락하고 조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배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매도하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요인이 결국에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그런 맥락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시면 자금 흐름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고객 예탁금을 본다면 오히려 예탁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11월 20일에 62조 9천억, 63조까지 갔던 게 대략적으로 58조로 줄어들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보면 지금 수익증권은 증가되는 속도가 더뎌요. 그럼 결국에 지수가 상승하는데 기관 역할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볼 게 마켓머니 펀드를 보시면 돼요. 마켓머니 펀드 역시 감소하고 있죠. 그럼 신용융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시장의 체력의 질적인 지표로 날 수 있는 유동성 지표인 고객예탁금이라든가 마켓머니 펀드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결국에 시장이 쉬어갈 수 있다. 그걸 반증하는 게 신용융자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시장 부분은 나쁜 게 아니라 쉬어갈 수 있는 국면에 왔다라는 걸 여기 지표에서 보여주는 거다. 당연하게 우리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뭐 자금 여력도 아직 괜찮고 또 거래 대금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면 이제 시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 혹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검토해봐야 한다 하는 거 오늘 쪽 집어서 짚어주신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는 주식 따라가지 마세요. 물론 달리는 호랑이가 빨리 간다라고 이런 속담이 있지만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새가슴이고 안정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걸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만 잘하신다면 수익 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손실 봐서 지금 같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가 왜 마이너스 났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시세를 따라가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잠깐 보니까 마이너스 33포인트 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김다은 앵커한테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결국에 이거는 급변동 지금 지수의 변동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접어드는 거냐 아니면 2보 전진으로 해서 1보 잠깐 쉬는 거냐라 보면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을 우리가 봤을 때 검토 사항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상용화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코로나 백신 접종됐을 때 그 후에 미국의 기업들 실적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은 추가 경기 부양 집행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는데 이것마저 집행됐을 때 기업 실적 어떻게 될 거냐. 즉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그만큼 재정 적자를 감안하고 있다라는 이건 결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워낙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기업에 대해서 이익이 둔화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죠. 그렇다면 원화가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 제가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원달러 환율 그 중소기업체들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1160원대가 BEP다. 이렇게 말하는데 1050원까지 가더라도 수출기업체들의 이익 부분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그 판단이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조정은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보는 거는 역시 원화 강세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1240원 이건 깨진다. 1560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 강하게 유입되죠.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신흥국 시장 밸류에이션 저평가됐다라는 것 인식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 국내 기업체들 실적 굉장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어떤 정책들 유동성 풍부하죠. 그렇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보이지 않는 게 저는 악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야 되겠죠. 우리 김다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 전략 어떤 쪽으로 갈 거냐? 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크게 상승했죠.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안전마진을 챙길 수 있는 게 뭐냐를 본질적으로 갔을 때 가는 주식 따라가지 마시고 기다리면 시세를 먹는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가장 피해봤던 게 어느 분야라거나 어느 그룹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죠? 화장품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요.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면세점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섬유 의류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 가지 사드 요인도 있고 코로나 요인도 있지만 가장 직격탄을 받은 게 롯데그룹이죠. 자, 그다음에 저가 항공, 지금 말씀드린 화장품 이쪽에 매출 비중이 컸던 애경그룹도 주가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내수에 갔던 CJ그룹주 많이 빠졌죠. 또 카지노 관련주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냉철하게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간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컸던 그룹이라든가 업종 내에서 종목을 압축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쉽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매수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는 거, 마음의 병이 나고 내 계좌가 깨지는 거는 그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초보심 내고 불안하게 투자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내 계좌에 수익을 가져온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이 가장 컸던 기업체들 한번 집중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칭 새가슴이라고 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만큼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안전한 수익을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에도 좀 집중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업종들 지켜보자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통해서도 다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